자,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사TV 전용호입니다. 오늘은 이 대북특사단에 대해서 제가 팩트 폭격 13회차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북특사단을 보냈는데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한국 언론들 보니까 무슨 이 대북 특사단이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또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또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 가시건 정상회담이 무슨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실마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사단 김정은 큰 틀 합의했을 듯 아직 내용도 보지도 않고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네. 중국도 외교부에서는 한국 특사단 김정은 면담 계기로 북미 대화 재차 촉구 또 이런 기사를 또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 북한과 대화 동시에 북핵 대응 능력 조속 구축 지금 북핵 ICBM 이 부분을 해결 다 한 것처럼 먼저 지금 설레발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회담 결과 안 봐도 지금 뻔합니다. 분명히 미국은 핵 폐기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과거와 틀립니다. 미국의 이 북한에 대한 이 전략은 지금 구사하는 전략은 완전히 틀립니다. 1년 전하고 180도로 틀리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또 핵 폐기뿐만 아니고 핵을 영원히 다시 재생 불가능하게끔 하는, 그게 미국이 지금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핵 폐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한 그 불능 사태로 가는 그런 이 전철을 밟지 않으면은 미국은 절대 어떤 타협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이 지금까지 10년, 20년 해온 게 있잖아요. 항상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뒤로는 다른 수작을 계속 부리고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거짓말쟁이. 미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고합니다. 완고하고 확고하고 또. 근데 이제 북한은 아마 자기들 체제 유지, 이건 예전부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체제 유지. 어떻게 하면은 지들이 말하는 저 백두혈통,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1인 독재,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저놈들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놈들은 첫 번째가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이 저놈들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게 바로 한미 정상회담.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으로 내비추면서 4월과 5월에 있을 한미 독수리 연합훈련, 그리고 5월에 있을 키 리졸브 훈련, 이걸 어떻게 하면은 축소 내지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할까? 그게 일단은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미국은 이미 4월, 5월에 북폭 현실론이 지금 뭐 거의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부터도 지금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아니고 북한과 지금 문재인 이 정부는 정부라기도 하기도 뭐 하여튼 뭐 싫지만은 딱히 표현할 게 없어서 그냥 문재인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 이 북한은 어떻게 하면은 4월과 5월에 있을 트럼프의 확고한 북폭설, 그걸 어떻게 막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 평양 동계올림픽으로 완전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거기에 북한은 또 맞장구 친다고 김여정이를 한국으로 특사 자격으로 내려보내고, 전례가 없는 이제 쥐들이 말하는, 북한 쥐들만 이야기하는 그 백두혈통인 김여정이를, 김정은이 동생이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에는 원래 또 한미정상회담이 김정은 친서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너무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위급하게 이게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미국의 그런 확고한 이런 전략, 그리고 미국의 확고한 목표 설정, 그걸 이제 캐치를 한 거겠죠. 이제 북한에서 이놈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진짜 한방 어디 터지겠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평창 올림픽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이 북한하고는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고받고 지금 둘이가 지금 죽이 척척 맞아요. 죽이.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합니다. 미국은 북핵 폐기뿐만 아니고 영원히 핵 불능 상태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은 딱 그거 두 가지예요. ICBM도 포함되겠죠. 북한은 체제 유지, 그리고 대규모 경제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군 철수, 그걸 요구를 하겠죠. 요구를 하는데, 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은. 미국은 확고하다 했잖아요. 북한에 대한 이 개념을 딱 설정해놓은 이 전략이.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그냥 북한에서는 핵 동결 정도로 이렇게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지 싶어요. 안 봐도 뻔합니다. 핵 동결 할 테니까 경제적 지원해주고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마라, 요렇게 은거설정 나오겠죠. 핵 동결. 지금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나중에 이 특사단 발표하는 거 보면은 핵 동결 정도가 가장 큰 걸 거예요. 핵 폐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놈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변수가 있다 했죠. 변수가. 이제 이렇게 북한이 나왔을 때 미국이 완강하게 그는 개소리 하지 마라. 핵 폐기가 완전 핵 불능 상태. 영원히 핵을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 아니면은 미국이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북한이 하는 이야기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반응을 내놓는다면은 아마 북한은 또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핵 폐기 좋다. 뭐 하겠다. 핵 폐기 하겠다. 그리고 핵 불능 상태로 하겠다. 그렇게 해놔놓고 시간 좀 벌리고 뭐 표면상 드러나 있는 핵 폐기, 핵 불능 북한 저놈들은 아마 미국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면서 뒤로는 그 모든 기술과 핵폭탄을 어디에 숨겨놨겠죠.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 북한 저놈들이.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은. 그러니까 답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북한 그 핵시설과 ICBM 그 미사일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 단독으로 그냥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핵 폐기 핵 불능 뭐 한다 해놔놓고는 뒤로 숨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못 숨길 것 같습니까? 충분히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치면서 몇 달을 허비하겠죠. 핵 폐기, 핵 불능 할 테니까 대규모 경제적 지원, 미군 철수 그런 걸 같이 점진적으로 동시에 하자. 그거 끝나려면은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 기간 동안 또 시간 버는 거예요. 뒤로 숨겨놔놓고. 실컷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한테는 그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정보력이 어떻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특사단이라고 간 게, 어떻게 기자 한 명, 우리나라 기자 한 명, 방송국 카메라 하나 안 따라갔단 말입니까? 무슨 이게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펼쳐지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일국의 특사가 갔는데 거기에 자국에 방송 카메라 하나 안 따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참 기가 찹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북한이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한테 띄워주는 거 그걸 가지고 밑에 기사를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언론 나부랭이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이거 보니까 응? 뭐 김영철 숙소에서 담화우 배웅 남북 정상회담 과시권 특사단 김정은 큰 틀 합의했을 듯 아직 발표도 안 했습니다. 무슨 큰 틀을 합의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또 중국까지 또 거들고 앉아 있어요. 고스톱판에 이제 중국까지 이제 또 끼어들었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이 10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그 초보적인 이 국정 운영, 우리 국민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하고는 완전히 무슨 원수지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혈맹 관계였습니다. 거의 혈맹. 전례가 없는 그런 혈맹 관계였어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그나마 전례가 없이 여러 가지 동맹관계를 어떤 분야적인 부분이지만은 동맹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정된 그런 국정 운영을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점수로 치면은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은 정말 한 80점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역대 최고의 그 외교력을 발휘하고, 그 드레스덴 연설문 그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10개월 지금 됐는데, 학생으로 치면은 지금 40점 이하의 낙제 점수입니다. 낙제 점수. 40점이 뭐야? 지금 고작 이제 10개월 됐는데 한미동맹은 붕괴가 돼버리고 지금. 예? 지금 미국 없이 지금 우리 한국이 이 세계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한반도 어떻게 돌파를 하겠다고 한미 동맹 강화를 해 나가도 부족한 판에 한미 동맹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문재인이를 갖다가 아예 믿지를 안 해요. 지금 트럼프가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첫 만남에서 그것도 첫 만남에서 딱 그 이야기가 전시작전권 그걸 갖다가 이양하는 거에 있어서 하루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을 갖다가 하루빨리 해달라고. 거기에 트럼프는 속으로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그때부터 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10개월 동안 해오는 걸 보고는 이미 트럼프는 문재인이를 북한 무리하고 거의 뭐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한미동맹 완전 붕괴됐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고작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에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한 3년 이상 열심히 역대 어느 정부도 그 정도 성과를 못 낸 그 최고의 외교력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최대의 뭐 수출 실적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해가 바로 그걸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 수출 성과라는 거는 최소 2년, 3년 전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출 이 실적의 결과물은 2, 3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2017년도에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거는 박근혜 정부의 그 성과입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이제 그 곡간도 다 털어먹고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요즘 불거져 나오는 거, 미국 뭐 세금 폭탄 때려버리잖아요, 그냥. 한국 철강 이 수출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 그 바탕을 두고 생각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외교, 뭐 다 아시다시피 외교 참사,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남의 나라 나가가지고, 온갖 개 창피는 다 당하고, 혼밥이나 처먹고, 단 1분, 단 5분이라도 그런 외국에 있는 나갔으면은, 주요 그런 국가의 뭐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 이 티타임이라도 수십 번 더 가져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고 혼밥이나 처먹고 앉아있는 그게 뭐가 잘했다고, 그 시간에 중소기업이나 하나 그런 외국 기업하고 하나 더 연결시켜주고 그런 노력이나 하지.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일반 그 대중식당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처먹는다고 그 문화를 알 수 있다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10년을 살아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 인권 유린, 이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개월밖에 고작 안 됐는데, 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네?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하고 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 비교를 해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이는 지금 고작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북한은 시간 벌기 작전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의 시간을 넘겨서 중국에는 완벽하게 완성된 핵과 ICBM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저 북한은. 거기에 문재인은 지금 그게 그렇게 되게끔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지 알고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한반도의 이 주도권을 쥐고, 이 한반도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이제 있어요. 중매쟁이. 참 진짜 대통령이 중매쟁이 하려고 지금 대통령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중매쟁이나 하는 그런 대통령은. 그것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중개 역할을 하고 앉아있어. 팔푸이처럼.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내용을 가공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적 바탕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북 특사, 다시 제가 요약을 하면은 이 대북 특사단이 큰 합의를 했을 듯 하다고 지금 한국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안 봐도 그 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고, 한번 그 어떤 발표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압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지 아닌지를 갖다가.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나는 새별같이